20년 전 잊었다고 믿었던 그날이 편지 한 장으로 다시 찾아왔다. 매일 반복되는 회색빛 삶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낯선 초대장을 발견한다. 그리고 발신인은 20년 전의 나. 늘봄 라이프의 이야기를 들으러 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김민호는 오늘도 똑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7시에 퇴근하고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죠. 42년을 살아온 인생이지만 요즘 들어 유독 무겁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호는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피곤해 보였고 어딘가 생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7층에서 내려 복도를 걷는 민호의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집이 그를 맞이했죠. 불을 켜고 신발을 벗으며 민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집이 쉬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잠만 자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채널을 돌리다가 그냥 껐습니다. 식사를 마친 민호는 씻고 나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일도 오늘 같은 하루가 반복되겠구나. 그렇게 한 주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흘러가겠죠.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주말이었기에 특별히 할 일은 없었지만 잠이 깨고 나니 다시 잠들기가 어려웠죠. 거실로 나와 물을 마시다가 문득 우편함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선 민호는 우편함 앞에 섰습니다. 우편함을 열자 몇 장의 광고지와 함께 낯선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는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종이 질감도 요즘 것과는 달랐죠. 민호는 그 봉투를 집어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봉투를 놓고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겉면에는 수신인 주소도 없었고 발신인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뜯자 안에서 카드 한 장이 나왔습니다. 카드에는 손으로 쓴 듯한 글씨가 적혀 있었죠. 과거의 나와 만날 약속장이라는 제목 아래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7시였고 장소는 은하극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하극장은 민호가 20대 초반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단편 영화를 상영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폐관된 지 오래된 낡은 건물이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죠. 민호는 카드를 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과거의 나와 만날 약속장이라는 문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민호는 봉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편 소인도 없었고 배달 경로를 알 수 있는 어떤 표시도 없었죠. 누가 언제 이걸 우편함에 넣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는 카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왜 지금 이런 초대장이 온 걸까요? 2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 과거의 자신을 만나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민호는 스마트폰을 꺼내 은하극장을 검색해 봤습니다.
검색 결과에는 2010년에 폐관했다는 기사와 낡은 건물 사진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재개발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다시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씨체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자신의 필체와 비슷했죠. 더 정확히 말하면 20대 시절 자신이 쓰던 글씨체와 닮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장 맨 위 선반에는 오래된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죠. 의자를 가져와 올라서서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는 상자를 거실로 가져와 열었습니다. 안에는 20대 시절의 사진들과 영화제 팸플릿 그리고 낡은 노트 몇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노트 한 권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영화 아이디어와 시나리오 초안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글씨체는 카드의 글씨와 똑같았습니다. 민호는 노트를 천천히 넘기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열정으로 가득했었죠.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는 은하극장 시사회 2005년 3월 12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의 첫 단편 영화가 상영되던 날이었고 작은 극장이었지만 관객들이 박수를 쳐줬던 날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민호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다시 카드를 바라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영화 감독을 꿈꾸던 자신, 아버지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꿈을 접었던 자신, 그리고 지금의 무기력한 자신까지. 민호는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과연 다음 주 토요일에 그 극장에 가야 할까요? 월요일 아침 7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민호는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 알람을 껐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세면대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죠.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민호는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주말 동안 발견한 초대장은 여전히 그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식사를 마친 민호는 정장 차림으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몇 명의 이웃과 마주쳤지만 인사만 나눴을 뿐 대화는 없었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서자 출근길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가 펼쳐졌죠. 민호는 지하철역으로 향하며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음악도 팟캐스트도 아닌 그냥 소음 차단용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손잡이를 잡고 서서 창밖을 바라봤죠. 어두운 터널과 역 플랫폼이 반복적으로 지나갔습니다. 15년 동안 같은 노선을 타고 같은 역에서 내렸습니다. 민호는 문득 이 시간들이 모두 합쳐지면 인생의 몇 년이 될까 궁금했습니다. 회사 건물에 도착한 민호는 사원증을 찍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몇 명의 동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죠. 민호는 인사를 건네고 자신의 자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 한 명이 민호의 자리로 왔습니다. 민호 씨, 식당 가실래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사 근처 식당으로 가는 길에 동료가 말했습니다. 요즘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민호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요즘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받은 초대장 때문이었죠. 식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아 메뉴를 보는 동안에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억지로 밥을 떠먹으며 동료의 이야기를 듣는 척했습니다. 오후 업무 시간에 민호는 회의실에서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팀장과 부장 앞에서 이번 분기 실적을 설명했죠. 숫자와 그래프가 가득한 슬라이드를 넘기며 민호는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는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씻으며 거울을 보니 지친 얼굴이 비쳤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 퇴근 시간이 왔습니다. 민호는 컴퓨터를 끄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몇몇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죠. 먼저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민호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은 더 많았고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민호는 자신도 저 사람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텅 빈 거실이 그를 맞이했죠. 민호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사둔 도시락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동안 민호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락을 먹으며 민호는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경제 상황과 부동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민호는 채널을 돌렸지만 별로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결국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훑어보다가 옛날 대학 동기의 게시물을 보게 됐습니다. 그 동기는 지금 독립영화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만든 단편 영화가 해외 영화제에 초청받았다는 소식이었죠. 민호는 그 게시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부럽다기보다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자신도 그런 길을 걸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스쳤죠. 민호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민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42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지금 이 삶이 자신이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흘러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주말에 받은 초대장이 들어 있었죠. 카드를 꺼내 들고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과거의 나와 만날 약속장 다음 주 토요일 오후 7시 은하극장. 민호는 카드를 가슴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다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0대 초반의 자신을 떠올려 봤죠. 그때는 모든 게 가능해 보였고 세상이 넓어 보였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모든 게 정해진 것 같고 변화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두운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도시의 불빛들이 보였죠. 수많은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그곳에서도 누군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문득 그들도 자신처럼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아니면 각자의 꿈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까요? 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침대로 돌아온 민호는 이불을 덮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자는 것. 그게 민호의 삶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잠을 청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6시 30분이었죠. 오늘이 바로 초대장에 적힌 날짜였습니다. 민호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정말 그곳에 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잠들기 전에도 초대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민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초대장을 집어들고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후 7시 은하극장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날씨는 좋았습니다. 보통 주말이면 집에서 TV를 보거나 빨래를 하며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민호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기로 했습니다. 오전 시간을 보내며 민호는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도 마음이 불안했죠. 은하극장은 집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오후 5시쯤 출발하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극장 위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도 앱에서 은하극장을 검색하니 낡은 건물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2010년에 폐관했다는 정보와 함께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는 표시가 있었죠. 민호는 스트리트 뷰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극장 근처는 오래된 상가들과 빈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민호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가자 민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걸치고 현관문을 나섰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서자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민호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40분 정도 가다가 지하철역에서 내렸습니다. 지하철로 갈아타고 새 정거장을 더 갔죠. 내린 역은 민호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20대 시절 자주 오던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풍경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을 나서자 석양빛이 거리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기억을 더듬으며 극장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예전에 있던 카페는 문을 닫았고 서점도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편의점과 코인 노래방이 들어서 있었죠. 민호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골목길로 접어들자 더욱 낡은 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면과 깨진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죠. 민호는 발걸음을 멈추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은하극장의 간판이 보였습니다.
글자의 절반은 떨어져 나가고 남은 부분도 녹슬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극장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건물은 3층 규모였고 1층에는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죠. 유리창은 깨져 있었고 안쪽은 어두웠습니다. 민호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 30분이었습니다. 극장 앞에 서서 민호는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첫 단편 영화를 상영했던 날이었죠. 작은 극장이었지만 60명 정도의 관객이 와줬습니다. 대학 동기들과 영화 동아리 선배들 그리고 아버지도 와주셨습니다. 민호는 그날의 떨림과 설렘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상영이 끝나고 관객들이 박수를 쳐줬을 때의 감동도 생생했습니다. 로비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민호는 행복했죠.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늦게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호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죠.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입원 기간도 길 것이라 했습니다. 민호는 그날부터 병원과 집을 오가며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영화제 준비는 뒷전이 됐고 다음 작품 계획도 미뤄졌죠.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민호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달이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입원 기간은 길어졌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며 민호의 꿈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영화 동아리 친구들은 하나둘 졸업 후 영화계로 진출했습니다. 민호는 병원과 아르바이트 현장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2년째 되던 해 민호는 정규직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치료비는 계속 필요했고 아르바이트 수입으로는 부족했죠. 민호는 영화 관련 업계가 아닌 일반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안정적인 월급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렇게 입사한 회사에서 민호는 지금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3년 동안 병원에 계셨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셨지만 거동이 불편하셨고 말씀도 어눌하셨죠. 아버지는 민호를 볼 때마다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민호야, 아빠 때문에 내 꿈을 못 이루게 됐구나. 민호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는 민호가 26살이 되던 해봄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을 맞이하셨죠. 임종 직전 아버지는 민호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꿈을 잃지 마라, 아직 늦지 않았다. 하지만 민호에게는 이미 늦은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회사로 복귀한 민호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영화와 관련된 모든 것을 치워버렸죠. 카메라도 팔았고 시나리오 노트도 상자에 넣어 옷장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대학 동기들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극장 앞에서 고개를 들어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6시 50분이었습니다. 10분 후면 약속 시간이었죠. 민호는 극장 정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철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문을 잡아당겨 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옆쪽으로 돌아가니 비상구가 있었는데 그곳도 잠겨 있었죠. 민호는 건물 주변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뒤편에 작은 문이 하나 있었고 그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는 스마트폰에 손전등을 켜고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민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안은 생각보다 어두웠습니다. 민호는 손전등 빛으로 주변을 비추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죠. 천장에서는 물이 새는지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며 극장 내부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에 계단이 보였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었죠. 민호는 계단을 밟으며 올라갔습니다. 발소리가 텅 빈 건물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2층에 도착하니 상영관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죠. 상영관 안은 더 어두웠습니다. 손전등으로 비추니 낡은 좌석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통로를 따라 앞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대 위에는 찢어진 스크린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무대 앞까지 다가가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이 스크린에 자신의 영화가 상영됐었죠. 손전등 빛이 스크린을 비추자 낡은 천이 흔들렸습니다. 민호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7시 정각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이었죠. 민호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극장에는 민호 혼자뿐이었습니다. 민호는 앞쪽 좌석에 앉아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민호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무대 위 스크린에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흔들리는 화면이었지만 곧 선명해졌죠. 화면 속에는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청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건 바로 20대 초반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영상 속 젊은 민호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안녕 나야. 아니 너야. 우리? 목소리도 2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민호는 좌석을 붙잡으며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영상 속 젊은 민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지금 몇 살이지? 40대 초반쯤 됐을까? 현재의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죠.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지금 넌 어떤 삶을 살고 있니? 젊은 민호의 질문이 극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화 감독이 됐어? 아니면 여전히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 젊은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해. 민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잖아. 카메라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찾던 기억나?
젊은 민호의 눈빛은 열정으로 빛났습니다. 밤새 시나리오를 쓰고 친구들이랑 촬영 계획 세우던 거. 첫 영화제에 출품했을 때 떨리던 마음. 민호는 그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영상 속 젊은 민호가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난 지금 22살이야. 앞으로 20년 뒤를 상상하며 이 영상을 찍고 있어.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죠. 20년 후에 나에게 묻고 싶어. 우리가 꿈꿨던 것들 이루고 있니?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포기했다면 왜 포기했는지 알려줘. 젊은 민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뭐가 우릴 막았어? 민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미안하다, 민호야. 아버지는 그 말씀만 반복하셨죠. 민호는 괜찮다고 아버지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원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영상 속 젊은 민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만약 힘든 일이 있었다면 그래도 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사랑했잖아. 그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으면 해. 민호는 눈물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게 변하겠지. 젊은 민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씨만큼은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민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혹시 지금 힘들다면 다시 시작해도 괜찮아. 젊은 민호가 격려하듯 말했습니다. 늦은 건 없어.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 민호는 고개를 들어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이 영상을 찍고 나서 나는 첫 단편 영화 완성본을 들고 은하극장에서 시사회를 할 거야. 젊은 민호가 설레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와줬으면 좋겠어. 우리 영화를 보고 감동받았으면 좋겠고. 민호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시사회는 성공적이었고 사람들은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타임캡슐처럼 보관할 거야. 젊은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20년 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민호는 초대장을 떠올렸습니다. 그 초대장이 어떻게 자신에게 온 건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영상 속 젊은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남겨둘게. 그는 책상 위에 놓인 USB를 집어들었죠. 이 안에는 우리의 첫 영화 원본이 들어있어. 편집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 민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걸 다시 완성해봐. 20년이 지난 지금의 눈으로. 젊은 민호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때는 못 봤던 것들이 보일 거야. 그때는 몰랐던 감정들도 느껴질 거고. 민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젊은 민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 지금부터.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민호의 모습이 희미해졌습니다. 20년 후의 나에게.
우리 다시 만나자. 마지막 한마디와 함께 화면이 꺼졌습니다. 극장 안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민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손전등을 켜고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 무대 위에 섰죠. 그리고 스크린 앞 작은 테이블 위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USB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USB에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작이라고 적혀 있었죠. 민호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극장을 나서며 민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낡은 스크린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민호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민호는 주머니 속 USB를 만지작거렸습니다. 20년 전에 자신이 남긴 메시지와 선물이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불을 켰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가방을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작은 메모리 하나가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죠. 민호는 그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남긴 영상과 파일들이 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USB를 포트에 꽂자 폴더가 하나 열렸습니다. 안에는 여러 개의 동영상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마우스를 움직여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대학 캠퍼스가 보였죠. 젊은 민호가 카메라를 들고 친구들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화면을 응시하며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거리 풍경이었습니다. 오래된 골목길과 낡은 간판들이 화면에 담겨 있었죠. 젊은 민호의 목소리가 내레이션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이 거리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민호는 파일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장면, 공원에서 찍은 장면, 밤거리의 불빛들. 모두 20년 전 자신이 찍었던 영상들이었죠. 편집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민호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상을 봤습니다. 1시간이 넘게 지났습니다. 모든 파일을 확인한 민호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거실 창가로 가서 밖을 바라봤죠. 도시의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민호는 어젯밤 본 영상들을 떠올렸죠. 그 영상들을 다시 편집해서 완성할 수 있을까요? 민호는 오랜만에 무언가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호는 안방으로 가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위 선반에 놓인 상자를 꺼냈죠. 먼지를 털어내고 상자를 열자 옛날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영화제 팸플릿, 사진들, 그리고 시나리오 노트. 민호는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노트에는 영화 구상과 장면 스케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도시 속 사람들의 외로움과 연결. 제목 아래 적힌 주제였죠. 민호는 그때 자신이 무엇을 담고 싶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호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고 사무실에 도착했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영상 편집을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민호는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검색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민호는 바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편집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했죠. 프로그램을 열자 낯설면서도 익숙한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20년 전에 사용하던 것과는 많이 달랐지만 기본 구조는 비슷했습니다. 민호는 USB의 영상 파일들을 불러왔습니다. 타임라인에 영상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감각이 돌아왔죠. 장면을 자르고 이어 붙이며 민호는 몰입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저장을 하고 노트북을 껐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민호는 퇴근 후 편집 작업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하루 종일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죠. 영상을 보고 또 보며 어떤 장면을 살릴지 고민했습니다. 20년 전에는 보지 못했던 디테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표정, 골목길의 그림자, 카페 창밖의 풍경. 2주가 지났습니다. 민호는 영상의 절반 정도를 편집했습니다. 중간중간 막히는 부분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시나리오 노트를 다시 읽으며 당시 자신이 의도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선으로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회사 동료와 퇴근길에 마주쳤습니다. 민호 씨, 요즘 표정이 좀 밝아 보이시네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죠. 그래요? 제가요? 네, 전에는 좀 피곤해 보이셨는데 요즘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뭔가 재미있는 일이 생겨서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편집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민호는 완성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15분짜리 단편 영화였죠. 도시 속에서 각자의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민호는 영상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크레딧을 넣었습니다. 감독 김민호. 촬영 2005년. 편집 2025년. 20년의 시간이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민호는 파일을 저장하고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해냈다는 안도감과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지역 영화제 공모전을 검색했습니다. 다음 달에 접수가 마감되는 소규모 영화제가 있었죠. 민호는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작품 소개란에 이렇게 썼습니다. 20년 전 촬영한 영상을 지금의 시선으로 완성한 작품입니다. 지원서를 제출하고 나니 떨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민호는 이미 중요한 것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카메라를 들고 싶다는 마음,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는 열망.
한 달 후 영화제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죠. 축하드립니다. 귀하의 작품이 상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민호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상영일은 2주 후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호는 달력에 날짜를 표시했습니다. 그날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생각했죠. 관객들 앞에서 작품을 소개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민호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상영 전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생각했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까요? 그들은 자신의 영화를 어떻게 볼까요? 민호는 긴장되면서도 기대됐습니다. 상영 당일 아침 민호는 일찍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깔끔한 셔츠와 바지를 입고 거울을 봤죠.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현관문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영화제가 열리는 소극장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는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죠. 민호는 안으로 들어가 접수처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김민호 감독님이시죠? 3관에서 오후 2시 상영입니다. 직원이 안내해 줬습니다. 상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3관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이미 관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죠. 30명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민호는 문을 열고 들어가 앞쪽에 앉았습니다. 불이 꺼지고 상영이 시작됐습니다. 스크린에 자신의 영화가 비춰지기 시작했죠. 민호는 긴장한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촬영한 거리 풍경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편집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야기가 흘러갔습니다. 15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갔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돌려 관객들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박수였죠.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관객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느끼는 감동이었습니다. 상영이 끝나고 민호는 로비로 나왔습니다. 몇몇 관객들이 다가와 이야기를 건넸죠. 영화 잘 봤습니다. 20년 전 영상이라니 놀라웠어요. 한 중년 남성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민호는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젊은 여성 관객도 다가왔습니다. 편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대화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녀의 말에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의도였습니다. 알아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호는 오랜만에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1시간 정도 로비에서 관객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화제 관계자도 와서 명함을 건넸죠. 다음에 또 좋은 작품 보여주세요. 연락드릴게요. 민호는 명함을 받아 지갑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은 민호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스크린에 비친 자신의 영화 박수 소리, 관객들의 반응. 모든 것이 꿈만 같았죠. 민호는 스마트폰을 꺼내 영화제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관객 후기란에 자신의 작품에 대한 댓글이 몇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시간의 겹침이 주는 울림이 좋았다. 과거의 눈과 현재의 눈이 함께 본 도시 풍경이 인상적. 민호는 댓글들을 하나씩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대상이나 특별상을 받은 건 아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민호는 충분히 많은 걸 얻었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민호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마음이었죠.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퇴근 후 시간도 소중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민호는 회사 근처 서점에 들렀습니다. 영화 이론책과 시나리오 작법 책 몇 권을 샀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저녁을 먹고 책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공부하는 기분이었죠. 예전에 배웠던 내용도 있었고 새로운 이론도 있었습니다. 민호는 노트에 메모하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주말이 되자 민호는 카메라를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전에 쓰던 카메라는 팔아버렸기에 새로 장만해야 했죠. 전자상가로 가서 여러 모델을 비교해 봤습니다. 점원의 설명을 듣고 민호는 중급 기종 하나를 골랐습니다. 가격은 부담스러웠지만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새 카메라를 들고 민호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봤죠. 거리의 풍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건물의 그림자,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 민호는 셔터를 눌렀습니다. 1시간 정도 동네를 돌아다니며 촬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파일을 컴퓨터로 옮겼죠. 화면으로 보니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직 솜씨는 녹슬었지만 조금씩 나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민호는 다음 주말에도 나가서 찍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주말마다 카메라를 들고 나갔습니다. 때로는 한강변을, 때로는 옛날 골목길을 다녔죠. 촬영한 영상들이 하드디스크에 쌓여갔습니다. 민호는 이것들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야근을 줄이기로 했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시에 퇴근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가 보였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팀장도 민호가 일을 제대로 하는 한 특별히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온라인 영화 커뮤니티를 발견했습니다. 독립영화 제작자들과 영화 애호가들이 모이는 곳이었죠. 민호는 가입하고 게시판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작품을 공유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았습니다. 민호도 용기를 내서 자신의 작품 링크를 올렸습니다. 며칠 후 댓글이 달렸습니다. 좋은 작품이네요. 시간의 레이어가 흥미롭습니다. 편집 감각이 독특해요. 다음 작품도 기대됩니다. 민호는 댓글을 읽으며 힘을 얻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됐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오프라인 모임 공지를 받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홍대에서 독립영화 상영회와 교류회가 있다고 했죠.
민호는 고민 끝에 참석 신청을 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부담스럽긴 했지만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들과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민호는 홍대 근처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안에는 이미 10명 정도가 모여 있었죠.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였습니다. 민호는 인사를 하고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상영회가 시작됐습니다. 참가자들이 만든 단편 영화 3편이 상영됐죠. 각기 다른 스타일과 주제였지만 모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집중해서 봤습니다. 상영 후에는 감독들이 제작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민호도 자신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왔습니다. 20년 전 영상을 최근에 편집했다는 게 독특하네요. 한 참가자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은하극장에서의 경험과 다시 영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들려줬죠. 사람들은 진지하게 들어줬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몇몇과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같은 구에 사는 30대 후반 남성이 있었죠. 저도 직장 다니면서 주말에 영화 작업해요. 같이 프로젝트 해볼까요? 그의 제안에 민호는 긍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협업이라니 오랜만에 듣는 단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인연들이 생긴 것 같았죠. 혼자 작업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삶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평일 저녁, 민호는 모임에서 만난 사람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고 협업 가능성을 이야기했죠. 현대인의 소통 부재에 대한 이야기는 어떨까요? 상대방이 제안했습니다. 민호는 좋다고 말하며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2시간 동안 대화하며 대략적인 기획이 나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촬영을 시작하기로 했죠. 주말마다 시간을 내서 조금씩 진행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호는 오랜만에 협업의 설렘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기대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주말마다 촬영 일정을 표시했죠. 평일에는 회사 일을, 저녁에는 시나리오 작업을, 주말에는 촬영을. 바쁘겠지만 충실한 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달력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달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많이 달랐습니다.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혼자 살고 있었지만 삶의 질감이 달랐죠. 아침에 눈을 뜰 때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으며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주말에 민호는 협업 파트너와 첫 촬영을 나갔습니다. 도심 속 공원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죠.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만 보는 사람들, 이어폰을 낀 채 걷는 사람들. 현대인의 단절된 모습들이 렌즈에 담겼습니다. 민호는 촬영하며 즐거웠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카페에서 찍은 영상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 장면 좋은데요? 이걸 오프닝으로 쓰면 어떨까요? 파트너가 제안했습니다. 민호도 동의하며 다른 아이디어를 보탰죠. 둘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한 달 동안 주말마다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평일 저녁에는 온라인으로 편집 방향을 논의했죠. 점차 작품의 윤곽이 잡혀갔습니다. 민호는 과정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더 의미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회사 동료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민호 씨 요즘 뭔가 하세요? 표정이 완전 달라지셨어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영화 만들고 있어요. 취미로요. 동료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화요? 민호 씨가 그런 쪽에 관심 있으셨어요? 동료가 신기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민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옛날에 잠깐 했었거든요. 다시 시작한 거예요. 동료는 응원한다며 완성되면 꼭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민호는 퇴근길에 그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회사 사람들에게 자신의 다른 면을 보여준 게 나쁘지 않았죠.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취미와 열정이 있는 사람. 민호는 지하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삶이 입체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2달 후 민호와 파트너가 함께 만든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제목은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20분 분량의 단편 다큐멘터리 형식이었습니다. 도심 속에서 각자 고립되어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민호는 완성본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완성된 작품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했습니다. 반응은 예상보다 좋았죠. 현실을 잘 포착했네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 같아요. 댓글들이 달렸고 조회수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민호는 숫자보다 반응 자체가 의미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민호는 오랜만에 아무 계획 없이 집에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죠. 햇살이 거실로 들어와 따뜻했습니다. 민호는 서랍에서 초대장을 꺼냈습니다. 과거의 나와 만날 약속장이라는 문구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초대장을 받은 게 3달 전이었습니다. 그 사이 민호의 삶은 많이 달라졌죠. 영화를 다시 시작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협업 프로젝트도 완성했습니다. 회사 일도 여전히 하고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초대장을 만지작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호는 은하극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3달 전 그곳에서 영상을 봤던 기억이 생생했죠. 20대 자신이 남긴 메시지와 USB. 그것이 지금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민호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익숙한 역에서 내렸습니다. 골목길을 걸어 극장 앞에 도착했죠. 건물은 여전히 낡았고 간판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3달 전과 달랐습니다.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아닌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극장 앞에 서서 민호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고마워. 민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거의 자신에게 그리고 이 장소에게 하는 인사였죠. 민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극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돌아서서 걸으며 민호는 주변 풍경을 담았습니다. 오래된 골목길, 낡은 간판들, 석양빛에 물든 거리. 렌즈를 통해 보니 모든 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민호는 이 풍경들도 언젠가 작품에 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걸음을 옮기며 민호는 계속 셔터를 눌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워했죠. 그리고 새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민호는 앞으로 만들고 싶은 이야기들을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민호는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장 위 상자를 꺼내 열었죠. 그 안에는 여전히 옛날 사진들과 노트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은하극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젊은 민호도 활짝 웃고 있었죠. 첫 영화 시사회를 마친 날이었습니다. 민호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저 다시 시작했어요.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민호는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라 믿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떠올랐죠. 꿈을 잃지 마라, 아직 늦지 않았다. 그 말씀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민호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나온 민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초대장을 다시 집어들었죠. 어쩌면 이 초대장은 잊고 살던 내 마음이 보낸 신호였을지도 몰라. 민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과거의 자신이 미래의 자신에게 보낸 편지 같았습니다. 초대장을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잊지 않기 위한 장치였죠. 바쁜 일상에 치이다 보면 또 잊을 수도 있으니까. 민호는 액자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꿈을 멀리하지 않겠다고. 다음 주 월요일 민호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출근길이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죠. 회사 일은 생계를 위한 수단이었고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저녁과 주말이 민호에게는 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와 식당에 갔습니다. 민호 씨, 다음 달에 승진 대상자 발표 있잖아요. 기대되시죠? 동료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죠. 글쎄요, 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아요. 동료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 민호 같았으면 승진에 집착했을 텐데 지금은 달랐죠. 물론 승진이 나쁜 건 아니었지만 그게 삶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민호에게는 이제 다른 목표들도 있었으니까요. 동료는 민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저녁에 민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 글이 올라와 있었죠. 다큐멘터리 공동 제작하실 분 구합니다. 민호는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관심이 가는 주제였습니다. 댓글로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곧 쪽지가 왔고 다음 주 오프라인 미팅 일정을 잡았죠. 민호는 달력에 표시하며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기회였습니다. 민호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꿈을 이루는 것과 꿈을 향해 걷는 것의 차이를. 예전에는 목표 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정 자체가 의미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영화 감독으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유명해지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이야기를 찾아다니는 것, 편집하며 몰입하는 시간, 함께 작품을 만드는 과정. 그 모든 것이 민호에게는 의미였습니다. 주말에 민호는 한강변으로 나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자전거 도로를 걸었죠. 사람들이 산책하고 조깅하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즐기는 사람들. 민호도 이제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며 민호는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쉼없이 흘러갔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죠. 민호는 자신의 삶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천천히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오늘 찍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괜찮은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엮을지 구상하며 민호는 메모했죠. 움직임, 흐름, 멈추지 않는 삶. 키워드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도시락을 사려다가 문득 요리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대신 재료를 몇 가지 샀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나마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었습니다. 민호는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민호는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나름 재미있었죠. 음식이 완성되고 식탁에 앉아 먹으며 민호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 삶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녁에 민호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다음 작품 구상을 적었죠. 일상 속 작은 행복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 주제를 정하고 세부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민호의 펜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1시간 정도 작업하고 민호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창문마다 누군가의 삶이 있었죠. 그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꿈을 향해 걷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그들에게 응원을 보냈습니다. 침대에 누운 민호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석 달 전에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건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었죠. 민호는 눈을 감으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20대의 자신이 남긴 메시지에 감사했습니다. 은하극장이라는 공간에 감사했고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에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한 자기 자신에게도. 민호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상쾌하게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민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날씨는 좋았습니다. 거실로 나온 민호는 책상 위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초대장이 담긴 액자였죠. 당신은 지금 과거의 자신과 약속한 삶을 살고 있나요? 민호는 그 질문에 이제 답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 방향으로 걷고 있어요.
민호는 미소 지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오늘도 회사에 가야 하고 일상은 계속되겠죠. 하지만 그 일상 안에 꿈을 향한 걸음이 있었습니다. 작은 발걸음이라도 계속 걷는다면 언젠가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호는 커피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늘 봄처럼 아름다운 인생이길 기원합니다.